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 대선 사기극을 계기로 전자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고 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의 민주주의라는 명제하에서 전자투표라는 문명의 이기가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매틱 회장 마크 멀록 브라운 경은 유권자 등록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주둔 군인이나 노인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표를 던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미국 대선 사기극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리건 출신의 민주당 상원은 론 와이드는 상원에서 일렉션 시큐리티의 문제점을 아주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우선 2020년 2월 10일 론 와이드는 대선까지 266일 남은 시점에 다수당 리더 맥커넬이 아직도 외국의 선거 개입을 막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국 투표에 적용할 사이버 시큐리티 스탠다드 하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팅 머신이 인터넷에 연결되는데도 이에 대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다면서 이는 우리들의 표를 크렘린에 보관하는 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론 와이드는 많은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계 고장을 틈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할지가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미리 입력한 원격 접근 소프트웨어로 러시아가 2016년 여름 VR 시스템이란 투표 머신을 해킹한 적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론 와이든에 따르면 VR 시스템은 선거 당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개표소가 몇 시간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5개 주는 여전히 해킹이 가능한 페이퍼 없는 보팅 머신을 사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9개 주는 일부 카운티에서 페이퍼 없는 보팅 머신을 사용하는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론 와이드는 또 2016년 대선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앞으로 치룰 2026년에 나타날 문제와 비교하면 별게 아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016년의 문제는 그야말로 스몰 포테이토,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여러 주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보팅 머신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앙의 처방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메릴랜드 출신의 민주당 하원 의원 제이미 레스킨도 FBI를 인용해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자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러시아 올리가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시 선거업자의 사업을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주가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선거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7일 미네소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에미 클로부샤도 외국 세력이 미국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1923년 스탈린의 유명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스탈린이 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누가 표를 세는지가 관건이란 겁니다. 이게 90여 년 전의 일인데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 와이드는 최근 자신의 경고가 맞았다면서 최소한 4,4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불안정한 보팅 머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커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군침을 흘리는 보팅 머신이 사용되는데 자신의 상식으로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해킹 가능 보팅 기술에 의존한 것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선거업자들이 감독을 피해온 결과라면서 이는 투표함을 지키지 않은 채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선거업자들이 미국 선거의 게이트키퍼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퍼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투표는 해킹에 취약하며 사후 감사를 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는 재앙의 처방전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도 23일 전자투표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제기하고 누가 음모론이라고 일축하든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자투표는 전통적인 수개표만큼 안전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문제점을 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다고 말했습니다. 전자투표에 문제가 없으니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기술을 못 믿게 만드는 모든 이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선거에 신뢰가 없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되든 반드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확실히 파악되면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민주주의에 공헌한 수개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우한 폐렴을 구실로 극단적인 락다운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한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의 관장인 로비 디네로와 동종업체 관계자들 수십 명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릭 카운티 보건 담당자가 셰리프 3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보건 담당자가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사유지에 왜 멋대로 들어오느냐, 영장을 가져오라고 내쫓았습니다. 체육관과 이 미용실, 음식점을 하는 뉴욕주의 자영업자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뉴욕 주지사 쿠오모가 우한 폐렴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바람에 생계가 막막하다는 겁니다. 보건 담당자나 셰리프는 세금으로 살지만 자영업자들은 파탄지경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뉴욕주 일부 셰리프들은 쿠오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비 디네로는 팍스뉴스의 생방송으로 출연해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병대에서 14년 동안 근무했다는 로비 디네로는 미 헌법을 인용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천부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조목조목 생방송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오모가 이런 짓을 하면서 22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납세자로부터 벌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셰리프가 나중에 전달한 1만 5천 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생방송에서 찢었습니다. 뉴욕주는 독립을 선언한 최초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족의 별은 13개였습니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로비 디네로가 뉴욕 주지사 쿠오모의 봉쇄 방침에 저항하고 있는 취지는 미국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시민 불복종은 1776년 7월 4일 미 의회에서 통과된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등 창조주가 부여한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라는 정신입니다. We the people을 위해 공화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성명이나 시민 불복종을 선언한 로비 디네로 체육관장의 행동이나 그 근본은 모두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